요즘의 사회는 예전처럼 고되고 힘들게 몸을 이용한 농사나 노동일보단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업무를 보며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겠죠. 그러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허리며 목 부위에 근육통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허리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척추 부위 중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며 생활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편리하고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도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장점이 많다면 단점도 따르는 법이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허리에 요추압박골절 진단처럼 중상의 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척추 손상인 요추골절의 분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추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허리뼈, 몸통이 상하로 찌그러져 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요추압박골절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L1, L2, L4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안정적으로 골절되었다면 대부분 수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기 착용과 침대에 누워서 안정 및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 교통사고에서 척추 손상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진단으로 여기에서 요추 압박골절이 힘겨운 이유는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의 통증과 몸을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움직임에 많이 어렵고 장기간 재활을 하여도 영 신통치 못한 만성적인 질환으로 변화한 것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라 하겠네요. 수술을 받는 경우는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여서 해당 허리뼈 요추가 점점 더욱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허리뼈 요추가 골절되면서 함께 척추 인대가 파열되어 척수신경을 건드려 마비나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핀으로 척추 고정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수술을 받느냐는 요추골절에 대해서 CT나 MRI 촬영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주치의가 판단할 것이고 수술 치료 후에도 피해자나 환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치료 재활을 받아야 하겠죠. 척추 손상 중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상태를 따지지 않고 약관상 후만이나 전만 병형이 매우 경미하여도 영구 장애가 인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추 손상 후유장애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의무기록과 검사 영상 자료를 검토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요추압박골절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병원 검사 자료에 따라서 척추 손상 압박률과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장애 기간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한 소득 자료를 파악해야 하기에 전화로 내가 교통사고로 요추압박골절로 다쳤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정확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특히 요추 부위에 발생하신 상태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과 자동차 보험사 등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스트레스 없이 정리하시기엔 당연히 역부족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 요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상담이나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1:1 폰메일과 문의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